아버지의 해방일지에 대한 저의 마지막 한 줄 평은 유물론이요. 클레멘타인이요. 정재하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한 달 전쯤에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가장 충격을 먹은 것은 클레멘타인 이야기였습니다. 클레멘타인이 어떤 노래인지 그 의미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이 책을 보고. 그런데 너무 끔찍한 사연이더라고요. 골드러시로 인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이제 사람들이 마구 몰려들 때 그 시절에 이제 한 아버지와 딸이 캘리포니아 협곡에 도착을 해서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내는 없었던 것 같고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잘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클레멘타인이 딸이 계곡의 강물에 휩쓸려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정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아버지는 자신의 귀한 딸을 잃어버린 거죠. 그때 이제 부른 노래가 바로 클레멘타인입니다. 이런 가사잖아요.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고기 잡는 아버지와 절 모르는 딸 있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늙은 애비 홀로 두고 영영 어디 갔느냐. 노래를 부르다 보면 이 노래가 좀 처량한 느낌이 들긴 했는데 이토록 아픈 사연이 있는 노래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클레멘타인이 철이 없어서 어디서 놀고 있느라고 안 돌아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던 거죠. 잠깐 안 돌아오는 것이었다면 영영 어디 갔느냐라는 구절이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노래 부르면서 왜 이 노래의 사연에는 관심이 없었던 걸까요? 클레멘타인의 사연이 아팠던 것도 있지만 이 노래에 담긴 사연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저의 무관심에 깜짝 놀랐습니다. 슬픈 사연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를 만들고 불렀던 사람들의 아픔을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면 저는 당신이 만든 노래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하면서 아마 신나게 이 노래를 불렀겠죠. 내 사랑아 내 사랑 이렇게. 근데 좀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아버지 해방일지가 바로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괴팍한 유물론자, 신념으로 똘똘 뭉친 빨치산, 그리고 그 신념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도 힘들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꽤나 큰 민폐를 끼쳤던 아버지 고상욱 씨.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사람은 다 죽으니까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이 대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우리는 대체로 아버지의 죽음을 겪게 되죠. 그러나 소설 속 그 아버지는 좀 달랐습니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 머리를 박고. 평생을 정색하고 살아온 아버지가 전봇대 머리를 박고 진지 일색의 삶을 마감한 것이다. 황당한 죽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웃기는 죽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죽음 앞에서 경고망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만 이 아버지의 죽음 사건을 듣는 사람이라면 피식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죽을 수가 있을까? 별 생각 없이 웃으며 클레멘타인을 부르는 것처럼 소설 속 아버지의 죽음을 웃기는 사건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으면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면 전봇대를 들이받고 죽을 수 있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소설을 다 읽고 나서 이 소설이 저한테 한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 웃기는 양반 이야기 좀 들어보니까 좀 어때? 제 대답은 이래요. 클레멘타인이야.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클레멘타인이라고. 웃기지가 않습니다. 웃긴 이야기가 많아서 피식피식 웃으면서 읽었는데 그런데 웃기지가 않는 이야기예요. 소설 속 아버지는 전혀 웃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딸인 아리는, 아버지의 딸의 이름은 아리입니다. 아리는 힘들었고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소설의 두 번째 문단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만우절은 아니었다. 만우절이라 한들 그런 장난이나 유머가 오가는 집안도 아니었다. 유머라니. 유머는 우리 집안에서 일종의 금기였다. 그렇다고 유머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누가 봐도 유머일 수밖에 없고 유머여야 하는 순간에도 내 부모는 혁명을 목전에 둔 혁명가처럼 진지했고 그게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니 우리 집안에 유머가 있었다기보다
혁명을 목전에 둔 듯 진지한 그들의 어떤 행위나 삶의 방식이 유머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하겠다. 원인이 어찌됐든 웃기긴 했다. 이 책은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던 아버지의 자충우돌 인생기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꿈꾼다는 것이 얼마나 시대에 역행하는 행동이에요. 그것도 해방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꿈꾼다는 것은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불순한 세력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숙청의 대상이죠. 독재시대에 사회주의 신념을 가진 사람이 살기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지금도 빨갱이 공산주의라고 하면 자동으로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 이후에 20세기 중반에 사회주의의 신봉자가 살아가기란 여간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설 속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주의 사상은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젊은이에게 사회주의 이상은 달콤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이상 자체에 누가 반기를 들 수 있을까요? 아마 세상 물정 모르고 혈기왕성한 젊은이라면 누구라도 그 완벽해 보이는 이상을 향해 달려가고 싶을 것입니다. 소설 속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은 법이죠. 사회주의 혁명의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은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은 아버지의 인생 전체를 결정해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원하는 신념을 택하고 되든 되지 않든 간에 그것을 위해서 힘을 기울였고 결국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인생 전체가 꼬여버렸지만 그런데 딸은 어떻게 할 거예요? 원하지도 않게 사회주의자의 딸로 태어나서 덩달아 반동분자의 낙인 비슷한 것을 받아서 고생한 딸에게는 아버지와 아버지가 택한 신념은 자신의 인생의 장애물과 같은 것이었겠죠. 하지만 아버지를 치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마음에 안 드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 죽은 아버지 앞에서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소설이 끝나고 난 뒤 작가는 이런 말을 전합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나 잘났다고 뻗대며 살아온 지난 세월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다.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나이 들수록 잘 산 것 같지가 않다. 소설은 큰 줄거리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주의 인물론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은 자본주의자죠. 사회주의자였다고 하더라도 시류라는 것을 읽고 그것에 편승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아직까지 사회주의자로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사회주의자로 남았습니다. 이 소설을 읽을 만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 정말 발견하기 힘든 사회주의자의 인생담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전혀 유물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유물론의 매력을 느낍니다. 존재하는 것은 세상밖에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삶에 대해서 뿜는 열정 같은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마음에 듭니다.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말하면서 세상을 초연한 듯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발버둥 치지도 않고 찌질한 짓거리도 하지 않고 이 세상에 발을 딛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아하게 살아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멋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저를 끌어당기지는 않습니다. 구질구질하고 꼬깃꼬깃하게 살아가는 유물론자들이 오히려 더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그래 나도 살아야겠다 라고 마음을 다잡죠. 하지만 유물론이라는 것이 또 그렇게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뼛속까지 유물론자였다. 부모가 80 넘도록 장지 마련은 고사하고 영정사진 찍어둘 생각조차 못한 불효자식이었으나 아버지의 유지가 그리하였으니 따르면 될 터였다. 역시 유물론은 산뜻해서 좋다. 그렇습니다. 유물론은 산뜻하기도 합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데 제사는 무슨 제사. 죽으면 다 끝나는데 양지 바른 곳에 묻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무데나 막 뼈가루를 뿌려버리면 그만이죠. 아등바등하며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살았을 때는 죽으면 완전히 편안해지는 것이 유물론입니다. 이것이 유물론의 매력 포인트이기도 하죠. 제가 고상욱 씨의 장례식에 갔다면 그의 영정사진 앞에서 뭐라고 말을 전했을까요? 아이고 불쌍한 양반 평생 고생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떠나버리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그 유물론자 고상욱 씨가 제 말을 들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먼지에서 왔은 게 먼지로 돌아가는디. 삶이라는 게 슬프기도 하지만서도 그래도 살았은 게 그런 것도 느낀 것 아니겠어. 나는 살아서 좋았단께. 아버지의 해방일지에 대한 저의 마지막 한 줄 평은 유물론이요. 클레멘타인이요. 이상입니다. 정진아 작가의 아버지 해방일지였습니다.